이번 시간에 우리 차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나오고 지금처럼 문제 그림이 지금 좀 이렇게 있죠.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된 그 차트가 있는데 이 차트를 이제 수정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이제 차트로 이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실제로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내가 만든 그 차트랑 지금 이 문제상에 나와 있는 이 차트랑 똑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우리 간단하게 이 차트의 이제 우리 구성 요소 좀 잠깐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맨 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데 얘가 이제 차트의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어떤 게 어떤 항목을 나타내는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곳에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보고 우리가 범례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세로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써져 있죠. 이 이름들을 보고 우리는 이제 가로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세로축의 제목은 금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이제 세로축의 제목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니까 이제 서한명이다라는 그 제목도 들어있죠. 얘가 이제 가로축의 그 제목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또 축이 하나 더 있죠. 이 축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이 축을 보고 우리 이제 보조축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차트 그림이 있는 그 곳 중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숫자 값이 써져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레이블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차트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엑셀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그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대로 차트를 이제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이곳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퇴직금 정산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수정을 해서 우리 최종 결과물과 똑같이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우리 커말 시험에서 이렇게 이제 기본 차트를 이렇게 이제 제공해 주는데 이 차트를 내가 수정하다가 중간에 어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걸 가지고 이제 수정을 해야지, 내가 이 차트를 완전히 이제 삭제를 하고 내가 이제 새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가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그건 전부 다 이제 0점 처리가 돼버려요.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상에 주어진 이런 차트는 내가 절대로 이제 삭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차트 한번 수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1번이요. 1번에 보니까 이충열, 그리고 송치윤, 그리고 송혜영, 그리고 김구완 이렇게 이제 4명이요. 지금 4명의 데이터가 우리 차트상에 나타나 있죠. 이 4명의 퇴직금 그 데이터를 차트에다가 추가를 시키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파란색 막대기랑 우리 주황색 막대기랑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본급이고 하나는 이제 상여금이래요. 지금 이 차트에는 우리 퇴직금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퇴직금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시키고 그리고 계열의 순서를 이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일단은 우리 퇴직금 데이터 먼저 차트에다 추가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차트에다가 특정 데이터를 이제 추가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차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맨 위에 우리 차트 디자인이다 요 이제 메뉴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여기 이제 차트 디자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오른쪽에 보게 되면 데이터라는 그 그룹이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이요.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차트 위에서 마우스 가져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요거를 이제 클릭해도 됩니다. 해서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데이터 선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지금 여기는 기본급하고 상여금 요 두 가지만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다 이제 퇴직금 데이터를 이제 차트에다가 추가시키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추가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계열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계열의 이름은 우리가 퇴직금으로 해야 되는데 퇴직금하고 이곳에 있으니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계열의 값을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계열의 값은 이제 여러 개를 찍어야 되겠죠.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이충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송치윤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혜영이라는 그 사람은 이곳에 있고요. 김구환은 지금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 데이터를 잡을 때 지금 요 데이터랑 요 밑에 있는 요 세 개 데이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블럭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열값 요걸 이제 찍을 때 여러 개이니까 우리가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찍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중괄호 열려서 1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원래 써져 있던 건 이렇게 지우고요. 늠만 놔둔 그 상태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 그 밑에 세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쭈르륵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열 편집 이곳에 내가 지정한 그 범위가 다 들어가면 다시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계열 편집을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퇴직금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에 봤더니 퇴직금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계열 순서를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어요. 자,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맨 앞에 이제 상여금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급,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퇴직금, 그 데이터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상여금, 기본급, 퇴직금이요. 지금 우리 거는 보면은 기본급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여금,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우리 기본급과 상여금 요 두 가지만 순서를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때 이제 순서를 바꿀 때는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데이터 선택 있죠. 그곳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상여금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 상여금을 이제 위로 올려달라 해서 위로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기본급을 선택하고 나서 아래로 내려가는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상여금하고 기본급 이 두 가지의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정 데이터를 이제 차트에 추가시킬 때는 우리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선택, 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우리 차트 디자인에 우리 데이터의 데이터 선택, 얘를 선택해서 우리가 차트에다가 특정 데이터를 추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차트에다가 데이터를 추가시킬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다른 방법을 한번 더 보자고요. 제가 이제 컨트롤 Z를 눌러서 실행 취소를 시켰어요. 실행 취소를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났죠. 우리가 이제 차트에다가 특정 데이터를 추가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추가시키고자 하는 그 데이터 있죠. 퇴직금이라는 요 제목이랑 그 다음에 우리 이충렬의 그 퇴직금 데이터 그리고 송치윤하고 송혜영하고 김구환의 그 퇴직금 데이터요. 이렇게 싹 다 이제 데이터들 내가 추가시키고자 하는 요 데이터들을 싹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우리 컨트롤 C요. 컨트롤 C가 이제 복사하는 거죠. 자, 요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복사시켜 놓고 그리고 내가 이제 차트를 선택한 그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V요. 컨트롤 V를 눌러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퇴직금 데이터가 차트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을 때 차트가 정상적으로 이제 추가가 되면 그냥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주면 되지만 간혹 가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아까 했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선택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추가를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랑 얘랑 지금 기본급하고 상여금 이 계열의 위치가 안 맞으니까 이것도 이제 변경해야죠. 우리 데이터 선택 클릭해 주고요. 기본급 요걸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자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맨 처음에 이제 상여금,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급,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퇴직금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열 순서까지 이제 문제의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추가시키는 방법, 그거 이제 잘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우리 퇴직금 계열이요. 퇴직금 계열 그러면 지금 퇴직금이 우리 회색 막대기죠. 회색 막대기 그 차트의 종류를 우리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 이걸로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변경을 하고
이 퇴직금 계열을 우리 보조축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 전체에 우리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퇴직금 계열만 우리가 변경을 시킬 거죠.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회색 막대기가 이렇게 이제 4개가 있어요. 4개 중에 아무거나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제 선택해서 이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회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종류 변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각각의 계열들이 쭉쭉쭉 나오고 그때 차트의 종류도 우리 계열별로 변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퇴직금 그 계열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할 거니까 우리가 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보조축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맨 끝에 보면 이제 보조축이라고 있죠. 해서 이 퇴직금 계열만 보조축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해서 보조축 이곳을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있어요.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요 회색 막대기가 이렇게 이제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범례를 보니까 범례에도 이렇게 이제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이 퇴직금이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차트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3번으로 이제 변경시키래요. 그리고 차트 스타일은 스타일 4번으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고 차트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요 빠른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여러가지 이제 레이아웃 그 모양이 뜨는데 여기 맨 첫 번째 게 이제 레이아웃 1번이고요. 그 오른쪽 게 레이아웃 2번, 그 오른쪽 게 이제 3번이요. 해서 레이아웃 3번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트 스타일이요. 차트 스타일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1번이고요. 얘가 이제 2번, 얘가 이제 3번, 얘가 이제 4번이요. 해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스타일 4번이다. 이렇게 뜨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이요. 차트의 제목이다. 그럼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우리 대리급, 우리 퇴직금 정산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가로 항목축이요. 가로축의 이제 제목은 사원명으로 해라. 그리고 세로 갑축, 세로축의 이제 제목은 우리 금액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의 제목 요거 이제 먼저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면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면 우리는 차트 제목을 여기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줄 거예요. 해서 수식 입력줄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제목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요런 이제 제목들을 이제 입력할 때는 우리가 띄어쓰기 같은 것들 정확하게 확인하고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대리급, 퇴직금, 정산 내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글씨 다 썼으면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글씨를 쓰고 나서 엔터를 눌러야 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차트의 제목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가로축의 제목이요. 가로축의 제목 그러면 요 이름 밑에다가 이제 제목을 집어넣는 거죠. 그때 제목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을 때 이제 추가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디자인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에 맨 앞에 보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를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트 오른쪽에 보면 여기 이제 더하기 표시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도 우리가 추가시킬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 여기서 일단 해보자고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차트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추가시킬 수 있게 뭔가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게 쭉 뜬다고요.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축 제목을 추가시킬 거니까 축 제목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지금 우리는 가로축에 이제 제목을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기본 가로다.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차트에서 축 제목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면서 지금처럼 축 제목이 요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선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바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수식 입력줄 한번 클릭해주고요. 여기다 이제 사원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누르니까 지금처럼 사원명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로 축의 제목도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차트 요소 추가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추가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더하기 버튼 요거 이제 한번 눌러보자고요. 요걸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떴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축 제목에다 이제 마우스를 그냥 가져다 놓으면 옆에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가 생기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기본 가로, 기본 세로, 보조 가로, 보조 세로 하고 이렇게 떠요. 그 중에서 우리는 기본 세로 요거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기본 세로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세로 축에 이렇게 이제 축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면서 추가가 됐죠. 그러면 선택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금액이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이요. 차트의 제목 그러면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죠. 얘는 글꼴을 이제 궁서체로 바꾸고 크기는 이제 12포인트다.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로 지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먼저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가 글꼴하고 크기하고 글꼴 스타일은 지금 이곳에서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진하게 돼 있던 거 있죠? 요거는 그냥 놔둬야 되겠죠? 요런 거 이제 해제해 주면 안 돼요. 우리가 문제 시키는 것만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글꼴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궁서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곳에 이제 궁서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이제 궁서체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크기는 이제 12포인트다. 12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기울린 꼴 적용시키라 그랬으니까 기울린 꼴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니까 우리 세로축이요. 세로축에 이제 눈금에 그랬어요. 세로축의 눈금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곳에 최대값을 이제 우리 만으로 그렇게 하고 기본 단위를 이제 천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 거는 이제 최대값이 이제 8천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만으로 바꾸래요. 그리고 기본 단위는 1000 단위로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요 세로축 요 값이 써져 있는 곳 있죠? 이곳을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맨 밑에 축서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 우리 세로축에서 그냥 마우스 올려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이제 해도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축서식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하고 이곳에서 변경시킬 수 있고요. 단위도 기본 단위다, 보조 단위다 이런 것도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가로축 교차에서 이런 것도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 표시 단위도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해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바꿀 수 있는데 문제에서 시키는 것만 우리는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최대값이 지금 8천으로 돼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만이라고 이렇게 쓰고 엔터요. 만이라고 쓰고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만점 0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이제 값이 자동으로 바뀌는 거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만으로 바꿨더니 기본 단위가 지금 2000으로 지가 알아서 바뀌었죠. 해서 요것도 우리가 이제 천으로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1000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최대값하고 우리 기본 단위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랬더니 우리 차트 그림 보니까 이렇게 이제 최대값이 이제 만으로 나왔고 1000 단위로 이렇게 이제 값이 이제 커지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축서식 요 창은 이제 다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6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니까 송치윤 그 사람의 데이터가 있대요. 우리 송치윤의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송치윤 데이터 중에서 우리 퇴직금 그 계열이요. 퇴직금 계열이다 그러면 퇴직금이 우리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 지금 요거를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이제 레이블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송치운 데이터 중에서 우리 퇴직금 요 이제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한번 선택을 이제 해주면 지금처럼 모든 표식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표식에다가 전부 다 이제 레이블이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제 퇴직금 요거 이제 하나만 그렇게 이제 레이블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할 거니까 송치윤의 우리가 요 표식을 한 번 더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송치윤의 이 퇴직금 이 표식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여기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레이블을 추가를 시켜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더하기 기호 요거 있죠. 요거 이제 한번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레이블이요. 우리 데이터 레이블 이곳에서 요 옆에 이제 삼각형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어느 쪽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시킬 건지 물어봅니다. 여기서 해당 위치 오른쪽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추가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레이블에 대해서 뭔가 더 변경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요 레이블 내가 추가시킨 상태에서 요 레이블이 선택이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레이블의 위치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고 그리고 레이블의 이제 내용이요. 내용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건 이제 그냥 닫아 버릴게요. X 버튼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7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번 문제 보니까 범례 그랬어요. 범례가 지금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죠. 얘네들의 이제 글꼴의 크기는 이제 10포인트다. 그리고 배치는 이제 위쪽으로 이제 하래요. 그리고 도형 스타일은 우리 미세효과 파랑 강조 1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례를 일단 먼저 선택해 주고요. 우리 맨 위에 이제 홈이라는 요 메뉴에서 여기서 이제 글꼴의 크기를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이제 글꼴 크기는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범례 위치는 우리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으로 이동한 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제 범례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오른쪽이다 위쪽이다 왼쪽이다 아래쪽이다 해서 여기서 또 우리가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쪽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범례 위치를 또 변경시키는 방법이 우리 범례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범례 위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범례 서식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범례 위치도 여기서도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까지 이제 끝났으니까 도형 스타일 요거 좀 이제 넣어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범례가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서식이라는 요 메뉴가 이제 생성이 됐죠.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도 도형 스타일을 바꿔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도형 스타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이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스타일이 엄청나게 많이 뜹니다. 그 중에서 미세효과 파랑 강조 1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미세효과 파랑 강조 1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렇게 해서 미세효과 파랑 강조 1하고 그렇게 글씨 똑같이 이제 뜨는 거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클릭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이요. 차트 영역이다 그러면 차트 영역은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영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림 영역은 실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이 이제 둥근 모서리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이제 지정하라고 나왔죠.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하고 이렇게 창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일단은 우리가 테두리 스타일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여기서 테두리라는 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가 맨 밑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둥근 모서리하고 이렇게 있어요. 요거 이제 한번 클릭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둥근 모서리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요. 그림자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요 두 번째는 요 효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요 효과에 들어가게 되면 맨 위에 이제 그림자라고 있죠. 요 이제 그림자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그림자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 미리 설정이라는 거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그림자가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이렇게 뜨죠. 그때 이제 오프셋 오른쪽 아래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첫 번째 아이콘 이곳에 갖다 대니까 오프셋 오른쪽 아래 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뜨는 그 글씨가 똑같은지 다른지 그거 이제 확인해주고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차트 영역 서식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닫기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9번 문제까지 싹 다 문제 풀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편집을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마지막 문제까지 싹 다 풀었으면 내가 만든 이 차트랑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차트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때 이제 확인할 때는 차트의 제목도 확인하고요. 우리 범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요런 이제 제목이요. 금액이란 제목도 확인하고 사원명이라는 요 제목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세로축도 확인하고 가로축도 확인하고 보조축도 이제 확인하고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림 영역에 있는 이 그림들 그리고 레이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싹 다 이제 비교해 가면서 뭔가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작정 따라하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 차트를 이제 수정하는 문제는 무조건 이제 매번 계속해서 나온다고요. 나오는데 이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들어가는 메뉴들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에서 뭐 차트 영역 바꿔라. 그럼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하면 돼요. 범례를 어떻게 바꿔라. 범례에서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그리고 세로축을 어떻게 해라. 세로축에서 우리 더블 클릭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 문제를 이제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